광산저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저널TV 대표 조영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42만 광산 구매 대기관인 김태환 광산구의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삼고가 뭔 것이죠? 고환율, 예. 고금리, 예. 그다음에 고물가. 예. 예. 정답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폭탄이 떨어졌어요. 예. 뭔 폭탄이죠? 원자폭탄. 난방비 폭탄이.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사는 집도 가스를 작년 기준에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작년하고 같이 나왔어요 가격이. 예.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위기 그리고 난방비 폭탄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광산저널TV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산저널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잘 이겨내 주신 덕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염려스럽게도 올해 국내 여건 또한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큰 산을 넘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와 주신 대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 광산구회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광산의 도약과 혁신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7월 제 구대의회가 출범했으며 반년 정도 흘렀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민생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고 밖으로는 광산구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이죠.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광산구의 단체 성명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산구는 농촌의 비중이 상당한 도농 복합도시인데요. 쌀값이 45년 만에 폭락한 데다가 비료나 농약, 인건비 등 물가가 오르면서 지역 농가에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명은 쌀값 안정화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정부에서 응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요. 지난 10월에 카자흐스탄 카라탈군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거든요. 특히 작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축제, 역사 테마 관광마을 조성 등 더욱 끈끈한 문화적 교류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말에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회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실상 아쉬운 점이 참 많았는데요. 때문에 5개 구의회 모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함께 관련된 실무에 있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됐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협약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선 의원이자 구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해 광산구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감사하게도 주민들께서 한 번 더 밀어주셔서 8대 9대 의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또한 전반기 의장이라는 큰 자리도 주셨고 재선입니다만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변의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상구의 위기까지 맞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는 지역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올해 의정활동의 목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된 건데요. 이어서 두 차례의 선거로 대통령과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또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는 30여 년 만에 가장 본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 것인데요. 그만큼 정치 환경은 고도화되었고 시민의 요구는 다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제9대 의회가 초석을 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개구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의원 정수에 배치된 4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앞으로의 의정에 전문성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가장 기본입니다. 윤리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더 청렴하고 성실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 해 구정 살림의 청사진을 그릴 행정사무 감사하고 저희가 예산안 심사까지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산에 아까 서 대표님 말씀하신 많은 혁신의 물결이 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혁신의 기 앞에서 광산이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뭐 이런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 이제 우리가 2월 15일 날부터 그 광산구 현안화에서 이제 집중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이 다 결국 광산의 발전을 위해서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올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계시는 의정활동 방향은 무엇인가요? 작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월 13일자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고 그것을 지역주도 국가 발전의 지표로 삼겠다는 건데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가장 큰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모두는 전지적 주민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의 목소리를 담는 의회의 위상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쳤지만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저희들한테 조직권이 없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조직 구성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내용의 저희들이 계류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만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주민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일환 중 하나인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 제안부터 심사와 관리까지 전반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각 동끼리 예산 나눠먹기식 아니냐, 구색만 갖춘 게 아니냐. 이제 저도 그런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 올해 예산이 8억이거든요. 근데 21개 동에 예산을 어떤 동은 뭐 500만 원, 어떤 동은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냥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고 하면 21개 동의 어떤 의제들이 발굴이 돼서 공론장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꼭 그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이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유독 광산구의 개발 현안이 광주의 발전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바깥에서는 광산구의 넓은 면적하고 다채로운 산업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도시개발이 더딘 곳이 광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큰 지역인 만큼 그 가능성을 가능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광산구가 광주와 호남 권역에 아우르는 지역 혁신의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최근 청신호가 켜진 현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는 복합 쇼핑몰 건립 이슈에 대해 최근 참여 유통사들이 가시적인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로 점 찍어진 어등산 관광단지에 얽힌 소송 문제도 어떻게 때맞춰서 잘 해결이 됐고요.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염려스러운 점은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생겼을 때 인근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양가 현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전제는 상생 발전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요. 인근 지역 두 곳에서 군공항 유치에 관심을 보내주셔서 시민 설명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물꼬가 트이게 됐고 얼마 전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여러 차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던 현안인 만큼 지금 이 기세로 탄력을 받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참 좋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과 광주 송정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오랜 기간 확보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두 현안의 공통점은 광주 송정역을 어떻게 해서 지역의 융복합으로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송정역은 사실 명실상부한 광주의 관문이자 인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금호타이어가 옆에 있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문제가 지금 그냥 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것은 KTX 선도지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주차장하고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동대구역을 비교해 보시면 옛날 구도심에서 신세계에서 7천억 투자해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동대구역이 발전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송정역도 지금 역만 올 게 아니고 지금 옆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금호타이어가 이전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의 메카로 자리를 잡으려면 금호타이어 버스터미널 그게 송정역으로 이전을 해서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 그쪽에서 뭐 KTX 타고 내려오셔서 바로 버스 타고 인근 갈 수 있고 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도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민선 7기에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죠. 예. 왜 안 되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쫓겨간 상황이라서 예. 당선 무효로 구청장이 박탈되면서 예. 근데 지금도 그 실청 가면 전직 구청장이라고 붙어있대요. 근데 내가 그걸 박병규 청장한테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 책임을 지금 이제 민선 8기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미 준비가 부족하고 늦은 것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그 몇 달 동안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면 또 의회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구체적인 동참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지역의 세수 격차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가 있고 세액 공제와 더불어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확충을 목표로
본 제도에 어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광산구의 경우 관련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준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야 할 1월이 되어서야 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이번에 당례품 선정의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광주의 타 구의 경우를 보니까 20개 이상의 답례품을 선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광산구는 쌀 한 개품만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담당 부서가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도 저희가 겪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출발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유명인들을 앞세워서 생색내기식으로 고액 기부를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선곡경 출발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고액 기부도 필요합니다만 다소 제한적이고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시들해질 수가 있으니 제도 지속과 성공적 완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기부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광산구에는 작년 12월 정례에서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송정 역세권을 활용한 교통 서비스나 식음료 상품권, 숙박 상품을 개발, 또 그리고 송산 유원지나 어등산 등 강점을 살린 지역 체험형 숙박 시설 제공, 또 화분형 가로수나 조경수에 네이밍을 해주는 서비스 등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도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만큼 광산구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특산품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산구에는 광산구가 펼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고요. 인근 지자체인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 담양, 장성, 한평, 화순 등의 주민 그리고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가장 추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와도 연대해서 광산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산구만의 특색을 갖추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 단단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병규 구청장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복지와 관련한 법인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박병규 구청장의 핵심 공약으로 갇힌 광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복지 서비스 이용 시민과 현장 종사자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복지 플랫폼 구축을 재단 설립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지금 설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문하고 있어요. 설문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 보니까 올 연말까지 어떤 의견 청취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나눔재단에 가 있는 복지관 운영을 행복나라 복지관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다 보니 이 이중으로 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불합리한 점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복지재단 통합도 가능하다. 전국의 지자체를 보니까 233개 지자체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44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지자체는 34곳이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계획만 잘 짜지고 용역 결과들이 끝나고 좀 시간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42만 국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제가 구의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지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거센 파도에도 제 9대 의회는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 여건이 어렵고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테지만 끝까지 믿어주신다면 제 혁신을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광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의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도 배운 것도 많고 예. 생각난 것도 많고 결국은 이게 다 뭐 역대 구청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산구의 무궁한 발전을 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누굴 특별히 미워할 일도 없고 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중요한 게 주권 재민, 예. 유권자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의회, 언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장시간이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태환 광산구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광산구 현안, 광산구 이대로 좋은가 집중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대안을 제시하고 광산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민과 함께 또 여러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신 분들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많이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한 것 진정 어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산저널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